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1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끝났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후보가 됐는데 오늘까지도 후폭풍이 계속 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선 투표를 받아라 이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 과연 이 결선 투표가 이루어질까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이제 3차 선거인단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패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일입니다. 그만큼 이제 민주당 지지 성향을 보이고 있는 유권자들도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위험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럴 경우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후보 교체론, 이런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선 투표 결과는요, 잘 아시다시피 서울 지역 대의원, 권리당원, 그 다음에 온라인 ARS 투표 이런 거 결과로 이재명이 51.45%, 이낙연 36.50%, 그래서 14.95%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차 국민선거인단, 아까 제가 이재명 후보가 대패했다는, 이거는 이제 국민 플러스 일반 당원이 투표에 참여한 겁니다. 사람 숫자가 굉장히 많죠. 이걸 보면 이재명은 28.30밖에 안 나왔고 이낙연이 62.37, 압도적입니다. 더블 이상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이게 바로 일반 국민하고 그 다음에 일반 당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최근에 변수라고 한다면 그거밖에 없으니까,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이재명 후보가 매우 불안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은 사실상 지금까지의 결과를 다 뒤집는 투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 교체론에 어느 정도 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이 투표, 어제 3차 선거인단, 1차, 2차 선거인단에서는 다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했는데 어제는 28%밖에 못 얻고 이낙연 후보가 62%를 얻었다는 얘기는 후보 바꿔야 되겠네? 이렇게 일반 국민과 일반 당원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어제는 서울이니까 수도권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 이거는 이재명 후보한테 굉장한 위기죠. 그래서 원래는 누적으로 했을 때 한 57% 정도를 이재명 후보가 가져갈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어제 충격적인 3차 선거인단 패배로 인해서 50.29%를 얻어서 결선 투표는 안 가도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요겁니다. 50.29%. 겨우 과반을 0.29%포인트 넘은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됩니다. 정세균 후보와 김두관 후보는 중도 사퇴를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의 표를 만약에 무효표 처리를 안 했다면 과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적 그냥 얘기를 해보면 이건 당 지도부가 집계한 겁니다. 이재명 50.29, 이낙연 39.14. 그래서 격차가 11.15%포인트. 그 다음에 추미애 9.01, 박용진 1.55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정세균, 김두관 후보의 표를 무효표 처리를 안 하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을 무효표로 안 하고 그냥 투표를 한 거니까, 투표를 했고 이 사람들한테 간표만 무효표 처리를 하면 분묘가 줄어들지가 않죠. 그냥 전체 200만, 그럼 200만 분의 얼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무효표 처리를 하면 200만이 아니고 이게 170만 분의 얼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퍼센테이지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 무효표 처리를 안 하고 계산을 해보면 49.32%밖에 안 되니까 과반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결선 투표를 가야 된다, 이런 건데, 이 근거는 뭐냐?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이 무효표 처리에 대한 특별 당규, 이게 있는데 이걸 잘못 해석한 것이다, 당 지도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무효표 처리에 대한 당규는 실제 어떻게 돼 있느냐? 특별 당규는 이게 후보자 선출 규정 제59조 제1항입니다. 후보자 사퇴 땐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무효라는 거는 처음부터 없던 표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득표율을 계산할 때 처음부터 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계산한다. 이렇게 이제 당 지도부는 해석했는데,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그게 아니고 총 투표수는 놔두고 중도 사퇴한 정세균, 김두관 후보한테
찍었던 표만 무효표 처리해야 된다. 총 투표수는 이미 이 사람들 사퇴하기 전에 투표했던 거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 얘기가 맞느냐? 사실 이거는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 그걸 명확하게 당원 당규에 정해놨으면 이런 시비가 붙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묘하게 49, 50점 얼마 뭐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런 시비가 붙었는데, 그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하고서라도 그건 누가 옳은 거야? 라고 본다면 저는 이낙연 캠프 측 주장이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세균, 김두관 후보가 사퇴하기 전에는 그건 다 유효화했습니다. 유효. 그러니까 일정 시점부터 무효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거다. 그러면 총 투표수는 그대로 놔두고 이 사람들 표는 무효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 더 나아가자면 뭐 당원 당규에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그 사람들 표도 유효하다고 처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당 지도부가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낙연 후보, 전 후보죠,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 캠프 측의 박광온 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구나 야구 경기에서 심판이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영상 기록 장치를 통해서 이의 신청을 하면 판정을 수정한다. 그게 공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경선 불복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다시 한번 당원 당규 해석을 놓고 토론을 해보자.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한 발 좀 물러선 겁니다. 경선 불복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 저희 당은 분열됐을 때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다. 이게 또 뭔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도 어제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을 통해 경선 과정도 잘 됐다고 분명히 명시해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줬다. 이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확정 공표했습니다.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낙연 캠프 측에서 한 발 물러섰죠. 경선 불복은 아니라고. 이렇게 돼서 일단은 이거는 그냥 없던 일,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결선 투표 없어진다. 지금부터는요,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이제 이재명 집권당 대통령 후보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드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서 이낙연 전 후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자 별로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결선 투표 안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나 이제 뭐가 남았느냐. 이재명 집권당 대통령 후보한테 남은 것이 바로 3차 선거인단, 3차 국민선거인단의 판단처럼 대장동 의혹이 남아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급락할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당장 오늘 김만배 씨 핵심 인물이죠. 검찰에 불려 들어가서 지금 조사 중인데 거기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가 어저께 사실은 유튜브 해드렸죠. 그것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심각한 일입니다. 그 상장사인 S사에 이재명 후보의 변호인과 측근들이 대거 사회이사로 들어갔다 하는 거는 이게 변호사비를 결국 그걸로 갚았나 하는 것에 대한 방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요. 무려 7명이 거기에 가서 사회이사 또는 감사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곧 변호사비 대납 내지는 그 회사와 이재명 지사와의 관계, 이게 뭐냐 하는 의혹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심각해지고 대장동도 심각해지고, 그 다음에 조폭과 함께 웃으면서 자기 시장실에서 조폭이 시장 책상에 다리 얹어놓고 찍었던 사진, 이런 것들에 대한 해명, 뭐 이런 것들 악재가 겹겹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서 도저히 국민의힘 후보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후보 교체론이 나올 텐데, 나오죠. 그건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게 가능하냐? 이거를 지금부터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현행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데에 보면 후보 본인이 사퇴하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 지사 지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 3차 국민선거인단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 원인을 가짜뉴스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자기가 성남시장 당시에 어떻게 했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까맣게 잊고 있고, 마치 지금 현재 대장동 의혹이 가짜뉴스 때문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를 사퇴할 가능성 제로입니다. 없죠.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하고 당내에서 후보 교체론이 막 들끓더라도 이재명 후보는 제가 아는 이재명 후보는 사퇴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보면 후보 교체론 그냥 부글부글 끓다가 맙니다. 방법이 없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사퇴하지 않으면 현행 공직선거법이 그렇게 돼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대장동이나 또는 형수 쌍욕이나 그다음에 조폭 연루설이나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나 이런 것들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더라도 후보 교체론 얘기가 당내에서 나오겠지만 그 문제로 실제 후보가 교체될 가능성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002년에 노무현 후보 본인이 반리면 어떠냐 이런저런 그 얘기 때문에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때 후단협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그게 이제 결국 후보 교체론을 주장하던 그런 당내 단체였는데 결국은 본인이 버티니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말 여러 가지의 위험 요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쭉 열거했던 그 위험 요소들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특히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저는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불복 이거는 물론이고 후보 교체론 당내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실제 교체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집권당은 그대로 이재명 후보로 가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여러 가지 의혹에 휩싸여서 떨어지고 도저히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지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저희의 경험상 미뤄보면 지금 현재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는 지는 거 외에는 변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정말 이제 본인이 이런 악재들을 다 극복하고 당선된다? 그것도 가능하죠. 국민의힘 후보가 또 어떤 일을 겪을지 그건 현재로서는 우리가 뚜렷하게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민주당에 국한시켜 본다면 후보 교체론이나 또는 지금 현재 불복 이런 가능성 그거는 전부 다 없는 것이다. 없다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